네, 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로사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 중에 뇌혈관 질환 혹은 심질환, 심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과로사 혹은 과로성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혹여나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자, 과로사 사건을 해야 된다. 자,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중에 질병 중에서도 과로성 질환을 해야 된다. 하면은 자, 첫 번째 뭐를 따져야 되죠? 과연 이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곧 뭐냐? 근로자성, 즉 노동자냐 아니냐, 근로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성이 문제된다. 자, 두 번째, 근로자성을 통과했다 하면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겠죠? 근데 신청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과로사죠. 과로성 질환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뇌혈관 혹은 심장질환, 즉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상병인지, 더 나아가서 신청이 가능한 상병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즉 상병 확인이 중요하다. 유족 사건이라면은 사인 확인이 중요하다. 왜 과로사인데 굳이 상병 확인이 중요하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상병 확인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 일반 원칙도 있지만 또 하나 따져야 될 게 있어요. 뇌출혈 중에 경막상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경막을 기준으로 위아래에서 미세한 출혈들이 발생한 경우. 주로 이거는 이제 외상이거든요. 뭐 교통사고라든가 머리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자, 가정을 해볼게요. 뇌출혈입니다. 왜냐하면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도 뇌출혈의 한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을 원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우리 남편이 우리 누구누구가 뇌출혈을 진단을 받았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내지는 뇌출혈을 진단받고 현재 투병 생활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뇌출혈이요? 과로성 질환인데 그러면 과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주 며칠 근무합니까? 시간은 얼마나 합니까? 이제 머릿속에 근로 시간을 막 입증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경막상 경막하 출혈인 경우에는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통념상 과로로 인한 경우보다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막상 경막하 출혈이라면 과로를 입증하기보다는 과연 이 근로자에게 외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 근데 교통사고 이런 거를 보고 왜 입증을 해? 그거는 급성인과 상관이 없는데 아급성 혹은 만성인 경우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머리를 부딪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차량 수리하시는 분들, 이삿짐 센터 직원들, 내지는 가스 검침원들, 배관공들, 머리를 수없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부딪히고다 보니까 외상으로 인한 경막 상하 출혈이 생길 가능성, 즉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직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병 확인 중요하다. 자, 근로자도 맞고 상병도 확인이 됐다. 그럼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아니죠. 이제 정말 본질적인 게 남았죠. 뭐예요? 과로가 있는지. 과로의 요건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잠깐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제1을 기준으로 첫 번째,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급격한 흥분, 놀람, 공포, 즉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두 번째, 제1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근무한 근로시간, 물론 양책임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시간이 그 일주일을 제외한 11주 평균, 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몇 퍼센트? 30% 이상 증가했는지. 세 번째는 제1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64시간 혹은 12주 평균 몇 시간? 60시간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중 요건에 해당되진 않는지. 교대제 근무다, 중량물 취급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해당되진 않는지. 자, 이것들을 쭉쭉쭉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의제기 단계에서 저희 법인을 오셨던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두 번 언급을 했던 사건 같은데 이분의 재해일자는 목요일이었어요. 주중이었죠. 그러면 이전에 했던 분은 이 목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산정을 하심에 있어서 이분이 주 5일 근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빼고 금요일 이런가?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30시간이 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냐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안 되죠. 어렵습니다 했고 혹시나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죠. 근데 주말에는 일을 전혀 안 하시죠? 거의 안 한대요. 근데 주말에는 거래처를 위해서 뭐를 한다? 골프를 치러 간대요. 이게 접대 골프, 영업용 골프,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다면 이거 근로시간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꽤 큰 금융 은행입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제 접대비 내역도 확인하고 법인카드 지출 내역도 확인하고 이분 동선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거래처라 그러겠죠. 그분과 주고받은 이제 메신저도 다 캡처 확인하고 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34% 증가가 나오더라고요. 30%를 넘어선 거잖아요. 되겠다 했어요. 심사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인 줄 아세요? 접대 골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죠. 또 재심사를 갔어요. 여기서는 안 됐어요. 여기서는 또 과연 이게 접대인지를 알 수 없다. 법인카드를 썼다는 내용만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소송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해서 심사 재임사해서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반출을 해볼까요? 최초에서 안 된 이유가 뭐였죠? 근로시간이 미달했다고는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초 단계에서 이거를 제대로 입증을 했다면 물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 또 과연 뭐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접대 맞아요? 그냥 법인카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위원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 없어요. 왜요? 아니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내부 전산도 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지출 결의도 있고 사전에 결의한 품위서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그분들과 대한 그 메신저 내용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 조금 황당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이게 최초였다면 조금 아쉬움이 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 부지급한 이유는 뭐였냐면 접대 골프도 아니다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골프가 과연 근로시간이 아니다. 정말 골프가 접대였냐 아니냐. 즉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잖아요. 근로시간 요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했지 않습니까? 과로 요건에. 맞죠? 그런데 제가 골프 친 거는 과로 요건이다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30% 이상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만 놓고 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 접대 골프도 근로시간으로 봐줘야 되나? 이게 진짜 접대가 맞나? 이게 자꾸 비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표현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주장을 입증하는 말고 또 다른 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례를 오늘 다뤄본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냐, 두 번째 상병이 확인됐느냐, 세 번째 과로 요건 있느냐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준비하기 위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다가 답답해서 짜증나서 어려워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요? 전문가가 아니신 거잖아요. 저는 이것만 아는 사람이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거든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산재는 전문가인 니들한테 당신들에게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절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상담을 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전문가라면 무조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승인 가능성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을 1%라도 높이겠구나. 가능성의 싸움 때문에 가능성의 확률로 인하여 그거에 저는 위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거지. 오해를 하실까봐 뭐야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리고 너가 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로 사건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원처분 기간 이제 접수할 곳이죠. 상담을 가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가져오세요. 뭐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있으면 교통카드 내가 가져오세요. 이러고 그냥 안내만 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좀 부족한데 이러진 않는다고요. 왜요? 일들이 많으세요. 공단도. 그리고 현행 산재법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재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죠. 방어할 건 방어하고 찌를 건 찌르고 그걸 하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 사건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거를 넣어도 늘 가능성이지만 그게 무슨 근로시간이죠? 라고 해버리면 안 될 여지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주장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니까 한번 결과가 나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로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을 산정하는 중요성. 왜 중요한지. 두 번째, 과연 노무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 무조건 대리인을 선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간 산정할 때는 꼼꼼히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무조건 대리인을 선임해라 말하라는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하는 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면 그 확률에 위임을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